오늘 강의의 내용들 한번 말씀드릴 건데, 간단하게 저희 펀딩 인사이더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고,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진행 프로세스, 성공 전략, 그리고 글로벌 브랜딩, 그리고 성공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최근 크라우드 펀딩 트렌드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재활용, 친환경 관련된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부분 소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펀딩 인사이더는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한국도 있지만 뭐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해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올인원으로 해서 대행하는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법인 설립, 컨텐츠 기획, 영상 제작, 마케팅, 전체적인 CS까지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역시 이제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5번 진행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노하우를 쌓았고, 그러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회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펀딩 인사이더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총 미국 크라우드 펀딩만 430건 올인원 대행과 마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적된 그런 데이터와 정보들, 그리고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희가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강의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펀딩을 진행하면서 이제 950억 정도 누적 펀딩이 달성이 되었었고요. 직접 제작한 영상도 200건 이상 있고요. 저희 전문 프로세스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전달드리면 한번 참고하셔서 직접 도전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크라우드 펀딩 진행하고 강의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또 여러 전시회도 저희가 직접 미국에서 개최도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도 유치도 받았었고, 유통사 총판사 계약도 되게 만들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었던 여러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430건이나 돼서 다 담지는 못했고, 그래서 저희 간단한 펀딩 인사이더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도 이제 실제로 제품 개발하고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은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부분에서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 대출 쉽지 않고 내 자금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좋은 게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 받았을 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유리할 수 있고, 그 외에 또 하나의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방법이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써놨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일반적인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판매나 뭐 투자나 이런 방식하고 완전 다른 방식이어서 잘만 활용하시면 좀 더 기업이 성장하는데 유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여기 써놨지만 제품 없어도 2주 후에 달러로 수령하고 배송은 6개월 뒤에도 오케이 라고 써놨지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 써놓은 거지만, 한마디로 제품이든 어떤 기술이든 앱이든 시스템이든 내가 아직 다 100%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나는 이런 아이디어로 이런 제품을 개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컨텐츠를 만듭니다. 그래서 글과 사진과 영상과 나의 뭐 인터뷰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개발 사진들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한국에 아니면 뭐 전 세계 뭐 플랫폼마다 다르겠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 플랫폼에 올리면 그 플랫폼을 보고 크라우드 일반 대중들이, 또는 그 안에 투자사나 뭐 유통사나 B2B가 되는, B2G가 되는 대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펀딩을 해줍니다. 그럼 펀딩하고 나서 보통은 뭐 2주 후 정도에 바로 뭐 해외면 달러, 한국이면 원화로 수령하겠죠. 근데 한국은 조금 수령하는 기간이 좀 깁니다. 좀 더 늦게 주는데, 그래서 그 자금을 받고
그리고 나서 배송, 뭐 제품이면 배송이지만 시스템이면 오픈, 뭐 앱이나 뭐 등등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뭐 6개월이나 1년 후에 개발을 완성한 후에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하는 방식이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한국도 있지만 글로벌하게 해서 먼저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국은 똑같은 개념이지만 그걸 한국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글로벌하게 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이란 것의 장점은 글로벌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그리고 전 세계 214개국의 소비자, 베커, 후원자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정말 해보면 이름도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 내 제품을 사주고 나한테 후원해주고, 사실 이게 기부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좀 다르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은 펀딩 자체가 기부입니다. 기부기 때문에 사실 환불이란 개념도 없고 그냥 기부하는 겁니다. 너희 가치관, 너희 회사의 기술, 너희 같은 개발자의 아이디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지를 하면서 기부를 해주는 거고, 기부한 금액을 받은 다음에 나는 개발을 해서 원하는 리워드 아니면 어떤 뭐 제품을 만드는 거고, 그 만든 거를 최초로 너희에게 선보이면서 제공해 주겠다, 선물로 보내주겠다, 이런 개념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플랫폼의 가입자 수가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두 개 합쳤을 때 거의 4천만 명이 넘습니다. 킥스타터가 2,500만 명 정도, 인디고고가 한 1,500만 명 정도 해서 4천만 명이 넘고, 뭐 한국, 일본, 대만도 있지만 거기에 규모가 뭐 비교할 바가 아니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한국도 뭐 일본도 좋지만 글로벌한 시장은 더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혁신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나라죠. 그래서 얼리 어답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신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굉장히 잘해줍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부분만 먼저 설명드리는 거고, 뒤에 가서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 등 이제 각 나라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이제 미국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영국도 있지만 투자형, 미국은 리워드형. 그래서 미국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가장 크기 때문에, 미국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한마디로 제품이 없어도 펀딩 후에 2주 있다가 달러로 펀딩을 받고, 배송은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뒤에 보내도 되는 그런 방식이다. 그리고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기부를 해준다. 회원 수만 해도 4천만 명이 넘더라. 그리고 얼리 어답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당연히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소비력이 굉장히 세계 1위인 국가이기 때문에 펀딩도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경기가 제일 좋은 그런 나라죠. 그래서 아무래도 소비 성향이 더 다른 국가보다 더 높다라는 거. 그리고 소득 자체가 한국보다 3배, 4배 높잖아요. 미국이나 유럽들이. 그래서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한국에서 10만 원에 파는 거랑 미국에 10만 원에 파는 거랑 다르죠. 한국에 10만 원에 파는 제품이면 미국에서 좀 더 비싸게 팔아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제품만 혁신적이라고 한다면 금액을 더 높이 올려서 해도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었을 때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펀딩 해보면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에 5개 해보고 대행을 10개, 50개, 100개 해볼 땐 몰랐었는데 총 430건 이상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니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진짜 B2B 의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투자사들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와, 이게 신기하다. 이 펀딩을 보고, 왜냐하면 만들지도 않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데 미국 사람도 아닌데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까지 이루어지는구나. 와, 정말 신기하다. 그럼 방송국이나
유튜버, 인플루언서들도 연락이 옵니다. 와서 내가 한번 너희 제품을 방송에 소개해보고 싶다. 아니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내 채널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여기를 다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제가 체감하는데 지금 7년 동안 느끼는 건데 해마다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사실 펀딩 받는 금액은 실제로 내 기술, 내 제품으로 해서 펀딩이 들어오는 그 수익에, 예를 들면 펀딩이 10억 들어왔다. 그러면 그 10억은 내가 이 기술과 이 제품으로 해서 얻게 되는 매출의 1%에서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99%에서 95%에 해당하는 만큼이 다른 부분에서 나오더라라는 거. 그게 뭐 유통사든 바이어든 뭐 방송국이든 뭐 인플루언서든 투자사든 그런 걸 통해서 더 큰 수익을 얻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는 플랫폼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 온라인으로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 때 그때는 사실 펀딩이 오히려 더 인기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전시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도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계속 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부담이 적죠. 아무래도 완전히 개발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허나 인증도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리고 펀딩 후에 양산하니까 아무래도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 기술이나 플랫폼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입금도 빠르게 들어오고,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 킥스타터, 인디고고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5%밖에 안 되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20%가 넘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중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점 더 커지고 있죠. 한국의 와디즈는 들어보셨겠지만 성장세가 좀 이제 둔화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크라우드 펀딩은 성구매, 공동구매처럼 약간 전락을 해서 좀 획기적이고 신기한 제품이 없어서 인기가 좀 식고 있고요. 미국의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같은, 아니면 뭐 영국의 크라우드 큐브나 이런 같은 경우는 좀 신기한 제품들을, 혁신적인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들어가서 한번 쭉 구경해 보시면 와, 신기하다,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 얻을 게 많이 있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은 시장 자체가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여기 있는 요 캠페인 같은 경우는 60일 동안 거의 한 700억 가까이 펀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도 끼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대중들, 베커, 서포터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전 세계의 대중들이 자금을 기부해주고, 그 기부된 자금을 모아서 내가 이제 생산하고 기술 개발한 다음에 완성해서 선물로 보내주는 이제 그런, 그래서 판로를 개척하는 새로운 방식이다라는 거고, 방식에 따라서는 사실 보상형, 투자형, 대출형, 기부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보상형, 리워드형이라고 하는 거, 내가 제품을 완성한 다음에 내 제품을 보내주는, 선물로 보내주는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투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런 기술에 대해서, 아니면 내 이런 제품에 대해서 투자를 해달라라는 방식의 두 가지 형태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한번 또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을 먼저 받고, 그리고 생산하고 개발한 다음에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수익을, 초반에 자금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 자금의 유동성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펀딩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그래서 제품이 완성이, 내 기술이 완성되기 전에 시장 조사가 다 된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근데 저희가 해보면서 보면 정말 이 장점은 큰 것 같아요. 내가 개발한 단계에서 사람들이 이거는
이런 부분이 별론데 이런 기능을 넣어줄 수 없나? 이러면서 막 물어보거든요. 그런다든지 그런데 그런 질문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원하는 게 다른 부분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피보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베커가 잠재 고객층 확보에 도움을 주는데, 이 베커라는 분들은 만약에 저희 사무실 오시면 저희가 이제 베커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펀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제품도 펀딩하고 B라는 제품도 펀딩하고 뭐 C라는 제품도 펀딩하고, 즉 한마디로 펀딩을 하는 거가 취미인, 그리고 이런 성공하려고 도전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기부하는 거에 뿌듯함을 느끼는, 그리고 그거를 최초로 선물을 받으면서 그 기분을 만끽하는 거가 취미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베커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쓰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쓰기 때문에 주위에서 계속 지켜봅니다. 지켜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쓰면 옆에서 그거 뭐야? 그러고 물어보면 이거 내가 이번에 펀딩해서 처음으로 선물로 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면서, 이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오 신기한데 이러면서 나도 한번 써볼게 이러면서 퍼지는 거죠. 그러면서 바이럴 마케팅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효과는 굉장히 크고요. 점점 내 제품에 대한 홍보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크게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펀딩에 성공하면은, 이 부분은 되게 또 유리한 부분인데, 펀딩에 성공하면 이 펀딩에서 성공한 기록이 남습니다.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펀딩이 뭐 700억씩 됐다, 이게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17,822명이 펀딩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내가 최초다라는 거를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저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바이어들, 유통사들, 투자사들이 지금 볼 수도 있지만 한 달 후,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 2년 있다가도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3년 있다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락이 와서 투자를 한다, 계약을 하자라는 이제 연락이 오겠죠. 그래서 대중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비즈니스로 간주되기 때문에 후속적인 투자 유치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바이어들, 유통사들하고 계약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하죠. 정부 사업 제출할 때 아까 같이 그렇게 캡처해서 링크하고 같이 제출해서 나는 이런 펀딩을 한 적이 있다, 전 세계 120개국에서 뭐 12,000명이 내 제품을 샀고 펀딩으로 뭐 20억을 달성했다라는 내용을 당연히 제출하면 정부에서도 지원 사업 줄 때 여기는 정말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겠네, 여기를 더 지원하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펀딩이 얼마 달성됐다 그러면 이 한국에 성공할 수 있겠네, 이 회사를 지원하자 하면서 정부에서 더 지원금을 더 잘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받을 때도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저희도 심사위원으로 여러 개 들어가고 있지만 사실 당연히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진짜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한번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펀딩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하고, 이건 사업 차원이 아니라 소통을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내 제품의 모순점, 아니면 뭐 불안한 점, 부정적인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 대답하고 해결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내 제품을 완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성공된 제품으로 인정받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 정부 지원 사업 앞으로 추가적으로 많이 받으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유리하다는 거, 그런 것도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 뭐 대만, 일본, 영국, 독일 다양하게, 호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플랫폼은 리워드형은 미국이고요, 투자형은 영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는 뭐 몇 개 더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규모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보시면 미국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펀딩 자체가 뭐 500억, 600억, 700억, 뭐 이렇게 2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뭐 50억씩, 40억씩, 30억씩 이런 식으로 된 것들도 있고요. 대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 일본, 대만, 한국 크라우드 펀딩은 미국 크라우드 펀딩 한 거를 릴레이 펀딩으로 한 게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한국의 와디즈나 일본의 마쿠아케, 대만 잭잭들을 보시면 미국의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하고
나서 다시 한국이나 일본 크라우드 펀딩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미국에서 진행한 펀딩을 다시 진행한 것들이 아까 상위권에 있는 펀딩 많이 들어온 제품들이 다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은 미국 크라우드 펀딩 성공한 제품들이 아시아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성공을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크라우드 펀딩 할 때 미국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릴레이 펀딩이라고 이제 얘기를 만들었는데, 미국 킥스타터 하고 끝난 다음에 미국의 인디고고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마쿠아케를 할 수도 있고 한국의 와디즈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릴레이 펀딩을 해서 한 번에 만든 컨텐츠로 똑같은 컨텐츠로 번역만 하면서 넣으면 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여러 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킥스타터에서 뭐 10억 받고, 인디고고에서 5억 받고, 일본 마쿠아케에서 뭐 3억 받고, 한국 와디즈에서 3억 받고, 그러면 합쳐버린 펀딩 금액이 커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게 하시면 된다. 저희가 이제 릴레이 펀딩이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투자형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뒤에 이제 간단하게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제 가장 큰 것은 여기 크라우드 큐브라고 영국에 이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물론 투자하기 위해서 많이 보겠죠. 우리나라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금융감독위의 관리도 한번 받을 거고, 그래서 투자형 같은 경우는 좀 더 까다롭게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뭐 재무제표도 볼 것이고 등등등 많이 보겠죠. 그리고 리워드형은 그런 걸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근데 투자형은 조금 이제 실제 투자사들한테 투자 받듯이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자료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까다롭게 선정하겠지만 어쨌든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도 되었을 때는 굉장히 유리하죠. 지금 이 캠페인 같은 경우는 수제 맥주 양조장에 대한 건데 펀딩을 800억이나 받았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캠페인들은 이것들은 리워드형입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제품 만들 거다라고 얘기하고 펀딩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품을 만들어서 선물로 보내주는 이제 그런 방식이 바로 이 리워드형들이고, 이게 다 리워드형들이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것은 투자형입니다. 나는 이런 기술 갖고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해달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800억을 투자를 받은 거죠. 투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해 나가는 거죠. 다음에 이제 친환경, 그린 친환경 재활용 관련된 캠페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관련한 펀딩도 한번 넣어봤는데, 이 펀딩도 뭔가 이런 친환경 관련된 스타트업이었고요. 물을 절약하고 폐기물을 감소시킨다라는 그런 걸 목표로 해서 펀딩을 했었던 펀딩이었고요. 이런 것도 이제 뭐 4억 이상 펀딩을 받았었고, 그래서 뭔가 이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하 공간 활용해서 친환경 뭐 수경 재배한다, 뭐 이런 이제 스타트업인데 여기도 이제 93억, 100억 조금 안 되게 투자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에서 받을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아이디어나 기술이 혁신적이냐, 참신하냐, 그리고 실용성이 있느냐, 진짜 가능한지 실용성이 있느냐, 그리고 무엇인가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받으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펀딩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크라우드 펀딩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5번 개발을 하면서 느꼈을 때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정보도 없고,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지만 사실은 이런 정보가 예전엔 하나도 없었습니다.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도 데이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저희 펀딩 인사이더에서는 올인원 대행, 크라우드 펀딩 대행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저는 아직도 개발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성공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장치를 좀 많이 만들자. 그래서 저희 팀원들 전체가 다 같이 노력해서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펀딩 인사이더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유용한 정보, 정부 지원 사업들에 대한
안내하는 유튜브 정보도 넣어놨고, 펀딩에서 성공하기 위한 노하우에 대한 정보도 넣어놨고, 그 다음에 뭐 킥스타터 대표와의 인터뷰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정보, 인터뷰, 요번 CES 가서 인터뷰 같이 해서 받아온 그런 영상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펀딩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오고 7년 동안 누적된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다른 데서는 보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요게 지금 저희가 크롤링 한 게 25일 날 했죠. 그래서 하루 뭐 한 24시간 단위로 해서 계속 새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펀딩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유리하냐? 그럼 화요일에 런칭하는 게 가장 유리하죠. 펀딩은 언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공으로 종료하는 요일은 언제 더 많냐? 목, 금, 토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은 요즘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요즘 펀딩 했었을 때 카테고리는 어디가 많냐? 뭐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게임,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성공적인 펀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펀딩을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1개월 동안 얼만큼 들어왔는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참고하셔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 또 이뿐만 아니라 6년간 누적된 데이터에 예를 들면 이런 펀딩 목표는 얼마로 잡았는지, 그랬을 때 펀딩은 얼마씩 들어왔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 펀딩하는 나라는 몇 개의 나라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나라별로 어느 나라가 얼마나 이제 펀딩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이게 실질적인 데이터입니다. 미국이 67%가 넘고, 영국이 이제 8%, 뭐 캐나다가 5.6%, 독일이 4.7%, 호주가 3.5%, 프랑스가 2.7%, 네덜란드 1.4%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가 거의 한 90% 이상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덜란드나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이런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이 또 0. 몇 %씩 차지하고, 일본, 홍콩, 싱가포르이 또 0. 몇 %씩 차지하고, 한국은 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전 세계에 있는 선진국, 미국,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이 펀딩에 주로 참여한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라가 해당이 되는가를 보면서 또 이렇게 글로벌하게 진출하는 걸 생각하실 수도 있게 이렇게 또 저희가 이 데이터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핫 키워드, 어떤 용어도, 예를 들면 테크놀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검색할 때 어떤 키워드가 들어있는 거가 성공한 애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 데이터도 다 쫙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해서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월드 퍼스트라는 게 들어가서 전 세계 최초, 여기 퍼스트란 말 들어가죠. 그래서 전 세계 최초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전 세계 최초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좋고, 그다음에 스마트란 말 굉장히 좋아하고, 뭐 배터리나 파워, 뭐 디스플레이 뭐 쭉 있죠. 포터블이라는 것도 좋아하고, 컨트롤, 뭐 프로라는 것도 좋아하고, 뭐 시스템, 뭐 앱, 뭐 케이블, 뭐 와이어리스, 뭐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쭉 해서 수백 개 키워드들을 어떤 키워드를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런 자료도 보시면 굉장히 유용할 거고요. 또 이런 언제 얼마나 런칭했는지 지금 보시면 8월 달이고 7월 달에서 지금 보시면 예전보다 지금 펀딩이 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크라우드 펀딩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보면 됩니다. 제품들이,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계절들이 있죠. 보시면 봄, 가을에 잘 되고, 봄이나 가을에 잘 되고, 여름에 잘 안 되고, 겨울에 잘 안 되고, 그래서 몇 월에 런칭하는 게 좋은지도 보시면서 들어가면 좋죠.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라고 이런 자료도 저희가 이것도 분석 자료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이거는 엄청난 건데 저희 자랑이자 굉장히 7년 동안 노력한 산물인데, 저희가 430개 펀딩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에 올인원으로 대행해서 미국에 진출하는 걸 진행한 게 230건 했고요. 뒤에 제품들 많이 있죠. 예, 그래서 230건을 저희가 진행했고, 또
200건 가까이는 미국 펀딩들을 마케팅 대행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430건에 대한 데이터를 킥스타터에선 다 이런 콜라보레이터로, 정식 콜라보레이터로 참여한 업체는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다운받아서 이걸 프로그램으로 해서 실제로 광고 효율이 좋은 게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 카페 에이전시, 이 동호회, 이 광고사, 이 매체 통해서 하는 게 유리하고 어떤 게 효율이 제일 좋다라는 걸 아예 순위별로, 얘는 광고 효율이 12배, 얘는 8배, 얘는 5배, 얘는 3배, 2배, 1배, 1.7배, 0. 몇 배 해서 쫙 해서 랭킹 매겨놨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광고 회사들 중에 거의 효과가 없고 그리고 사기꾼 회사들이 거의 50에서 거의 8, 90%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할 때 그런데 많이 비용을 뺏겼는데 그런 일을 안 생기게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광고 효율 좋은 것들을 골라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리하고요. 저희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내가 리워드형이든 투자형이든 나한테 적합한 펀딩들을 골라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활용한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성공하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 프로세스는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크라우드 펀딩 진행할 때는 사실은 제일 먼저 기획을 해야 됩니다. 이 기획은 사실은 이미 제품을 개발하고 계시고 완성하신 분도 계시고 하실 텐데, 일단 스토리 기획을 하는데 아마 당연히 투자자들에게 갈 때도 아마 잡으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방향에 맞춰서 내가 기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토리 기획을 하기 전에 시장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진짜 전 세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혁신적이고 참신하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새로 시도되고 있고 유용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기술이나 제품이 뭐지? 라는 거를 알고 싶으면 어디서 찾아봐야 됩니까? 그러면 진짜로 그런 게 모여 있는 거는 미국에 있는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아니면 영국에 있는 크라우드 큐브 같은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걔네를 좀 참고하시면 많이 유리합니다. 다 번역 요즘 잘 되니까 번역해서 확인해 본 다음에 내 제품과 내 기술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봤었을 때 그게 인기가 있다 없다라는 거를 확인을 미리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치를 잘 한 다음에 나랑 관련된 거 다 출력해 놓고 쭉 뽑아 놓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요런 건 성공 요소고 요런 건 실패 요소구나 라는 걸 분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내 기술과 내 제품으로 다시 연관성 있게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주어서 그거에 맞게끔 개발해 나가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짜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라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 제품 캠페인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매우 유리합니다. 또 난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어쩔 수가 없는데 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놨으면 관련된 제품을 보고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글을 쓰고 어떤 식으로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캠페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제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 투자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댓글들을 다 봅니다. 댓글에 보면 그거에 대한 답이 있고 댓글에 대한 답이 있고, 그걸 쭉 보면서 시장에선 이걸 원하는구나, 얘네는 이런 걸 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쪽이었구나, 그러면 나는 이쪽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피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스토리나 사진이나 영상을 그런 방향으로 살짝 돌려서 내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꼭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에 있는 내용들은 다 최초이고 혁신인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내 거에 맞게 내 제품을 피보팅하든지 아니면 기획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살짝 방향을 돌려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도록 변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사실 피보팅이라는 거 우리 뭐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성공한 회사들이 피보팅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에어비앤비도 매트리스 대여하다가 뭐 숙박 앱으로 바꿨고, 우버 같은 경우도 뭐 리무진 대여하다가 교통 관련된 앱으로 바꿨고, 배달의 민족도 전화번호부 만들다가 음식 관련 앱으로 바꿨고, 전부 다 피보팅 했잖아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도 회사 내 이쁜 사람 뽑기 뭐 이런 거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광고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AI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던데, 어쨌든 피보팅이라는 것은 그런 대기업들도 다 피보팅 했고 당연히 우리들도 당연히 피보팅을 해야죠. 그래서 피보팅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참고해서 피보팅을 하는데, 그런 피보팅 할 때 뭐 선배나 앞선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분석하고 경쟁사들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경쟁사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게 크라우드 펀딩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셔서 좀 더 앞서 나가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시장 분석을 하고 스토리 기획을 한 후에 이제 뭐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을 하고 페이지를 만들고 마케팅을 한 다음에 이제 펀딩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하면 이제 이런 순서로 되고, 실제로 복잡하게는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더 복잡하게는 저희들의 이제 이런 프로세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총 77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지만 우리 회사 아니면 나의 팀원들이 진행할 때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조언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의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 많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고, 아니면 정보만 얻어서 시장 파악과 피보팅 하는데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재미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크라우드 펀딩의 이제 성공 전략이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이제 진행할 때, 그리고 또 펀딩 투자 받을 때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7년간 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를 다 집대성해서 모아놨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펀딩을 할 때도 당연히 이 부분을 활용을 하면 좋지만, 펀딩을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캠페인을, 내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콘텐츠의 내용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많이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건데, 일단 이제 글로벌 펀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아까 보셨지만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죠. 미국하고 영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하고 영국이 차지하는 것만 해도 75% 정도 가까이 되니까 70에 7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까지 합치면 거의 75, 80% 정도 차지하죠. 그래서 북미권의 영미권 관련돼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준으로 해서 무엇인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펀딩한 거 포트폴리오 보시면, 영상들 제작한 거 보면 전부 미국인 모델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뉴욕에 가서 촬영하고 온 것들도 많이 있고, 저희 뉴욕에 펀딩 인사이더 법인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야 미국 법인 관리도 하고 빠르게 소통하고 이제 펀딩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뉴욕 맨하탄에 저희 법인이 있는데, 그래서 촬영을 자주 가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 찍든 아니면 한국에서 찍어도 미국처럼 보이는 곳에서 찍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해서 가능한 미국인 발음이 제일 좋고, 그래서 미국 사람이 인터뷰한 게 있으면 훨씬 더 좋고, 그래서 뭔가 미국스러운 감성으로 가져야 글로벌한 투자나 펀딩을 받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미국 감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연령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가 50% 이상이었는데, 지금 15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홈쇼핑 광들처럼 펀딩 광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펀딩을 수십 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씩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5살씩 더 먹었다고 생각하면 40에서 50이 됐겠죠. 연령대들이 40대에서 50대까지도 차지한 비율이 많습니다. 굉장히 연령이 다양해졌다는 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다양합니다. 굉장히 연령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 보시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 나이 많죠? 이렇게 뭐 700개씩 여기 개수예요. 700개씩 펀딩한 사람, 네, 뭐 600개씩 펀딩한 사람들 보시면 나이들이 많이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은 남자들이 한 65% 이상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심플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나 앱을 만들고 어떤 기능을 만들 때도 우리나라는 복잡하게 해야 뭘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글로벌한 소비자들은 심플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심플하게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그것도 아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신하고 자랑할 만한 거가 아니면 아예 사질 않습니다. 투자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신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크라우드 펀딩 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유럽의 선진국에, 그리고 중상층, 상류층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격은 비싸도 되지만 멋있고 남들 보여줘야 되니까 멋있고 좀 뭔가 고급스럽고 딱 사람들 보여줬을 때 되게 재밌어 하든지 아니면 놀라워한다든지 신기해한다든지 그런 요소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펀딩을 하든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감성이 들어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뭔가 심플하고 모던한 아이폰 감성. 이 사람들 거의 90% 이상이 아이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핸드폰이죠. 그래서 뭔가 최고급을 쓰는 뭔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싸도 나는 산다. 남들하고 차별화됐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색상과 디자인, 앱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애플 감성의 그런 느낌이 들어있도록 만들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어떤 리워드형 제품 같은 경우 아니면 시스템이나 앱도 여행 관련된 거, 운동 관련된 거, 아웃도어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나 자동차, 자전거, 그 다음에 나만의 것, 커스터마이징, 그 다음에 웨어러블, 스마트한 제품들, 스트레스 해소용품, 아니면 재활용이나 친환경 관련된 사회 공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기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린 뭔가 캠페인들을 진행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재활용하고 친환경 관련된 것들이 다 연관되어 계시는데 이 재활용과 친환경이 연관되어 있는데 얘만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펀딩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과 친환경이란 요소는 있지만 아까 위에 있는 참신하고 기존에 그런 게 없어야 되고 정말 실용적이어야 되고 자랑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부했기 때문에 뿌듯해할 수 있다라든지 뭔가 이런 요소들이 갖춰져 있는 게 이 요소들이 많이 갖춰져 있으면 갖춰져 있을수록 성공하기 좋다라는 거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 세계에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이런 선진국들이 굉장히 많은 차지를 하고 있죠. 한국은 거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선 예전에는 이게 적었었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신뢰도 부분은 사실 높은 부분이 아니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그러면 참신성하고 실용성 이 두 가지였거든요.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성공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중국에서 펀딩하고 도망가고 펀딩하고 벽돌로서 보내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펀딩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됐죠. 그러면서 펀딩이 쇠퇴기를 맞이했습니다. 펀딩이 쇠퇴기를 맞이하면서 조금씩 펀딩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 한국에 있는 와디즈나 일본에 있는 마쿠아케나 대만 잭잭이나 중국에 있는 JD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 크라우드 펀딩 흉내내서 만들었다가 아시아 사람들은 더더욱 그게 심하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은 살아남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완전히 소비자 중심적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 영국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은 초창기 감성 그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고 개발하고 선물로 보낸다 이런 개념이지만 한국은 만든 다음에 한두 달 안에 빨리 보내라. 만들기 전에 제품 한번 보여봐라. 아니면 인증서 뭐 특허 받은 거 보여봐라. 뭐 양산품, 양산 개발 계획서를 갖고 와라. 금형을 보여봐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펀딩 받아도 다 안 주고 일부만 주고 나중에 배송 다 끝나면 나머지를 준다. 사람들이 환불해달라면 다 환불해줘라. 이런 식으로 룰이 다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소비자들이 유리하게 아시아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은 전부 다 바뀌었고 미국하고 영국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은 초창기 그대로, 걔네들은 전통을 고수하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그대로, 룰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조사, 크리에이터들이 유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킥스타터 14조나 펀딩 받은 미국의 킥스타터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는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을 하겠다 하면서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참신한 제품을 개발하고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공간이 되겠다, 그런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더 제조사들, 크리에이터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어버렸죠. 그런 식으로 돼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 더 유리해지고 아시아는 소비자가 더 유리해서 사실 아시아는 선구매, 공동구매 개념으로 거의 전락해버렸고, 그러니까 신기한 제품들이 안 올라오게 되면서 더 쇠퇴하게 돼버렸고, 그런데 재밌는 건 미국, 유럽의 크라우드 펀딩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갔어요. 아까 곡선 보셨죠?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잖아요. 펀딩이 더 많이 되고 있다는 거,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쪽에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이 앞쪽엔 더 낮았습니다. 더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냐면 중국에 있는 애들도 펀딩 한 번 하면 10억 받고 그거 가지고 도망가고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펀딩한 다음에 제품 만들어서 보낸 다음에 두 번째 펀딩했더니 사람들이 100억을 사네. 세 번째 펀딩을 했더니 300억을 사네. 그리고 봤더니 투자 회사에서 투자를 몇백억을 투자하네. 총판 계약이 뭐 1000억씩 되네. 라는 걸 느낀 다음에 얘들이 이제 뭘 깨달았냐면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서 보내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더 잘 만들어서 제대로 빠르게 보내려고 애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서 펀딩이 다시 한번 이제 사람들이 다시 더 좋은 제품이 나오고 제대로 된 게 배송되고 완벽한 제품이 나오네 그러면서 펀딩이 점점 상승하면서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 지금 미국, 유럽에서는 더 크게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물론 내 제품과 캠페인, 프로젝트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만족한다고 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한국에서 하는 것보단 당연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얼마나 많은 더 큰 규모의 펀딩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신뢰도 높이기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지금은 펀딩에 성공을 하기 위한 부분이 세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참신성, 두 번째가 실용성, 참신한데 쓸모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삽니다. 세 번째가 신뢰성,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성공할 확률이 펀딩에서 펀딩 받고 아니면 투자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고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발한 과정을 보여준다라든지 우리가 프로토타입들을 보여준다든지 연구하는 장면을 찍은 걸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나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번 진행을 했다라든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리뷰를 해줬다든지 아니면 구매자나 이전에 샀던 사람들 아니면 테스트했던 사람들, 프로토타입들을 테스트한 사람들이 후기를 남겨줬다라든지 아니면 전시에 참여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신뢰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을수록 성공할 확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스타에 있는 댓글들이나 이제 사람들의 여러 번, 여기 피크디자인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여러 번, 14번 했는데 이렇게 여러 번 한다라든지 아니면 전시회를 참여한다든지 리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고 투자가 들어올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고 저희 펀딩 인사이더 7년 동안 해오고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진짜 온라인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한테 만족시켜주면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우리 회사를 인정해주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꼭 왜 우리나라만 하는가? 글로벌하게 해서 해도 되지 않는가? 글로벌하게 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펀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노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 번에서 성공한 캠페인 예를 들었죠. 여기 이제 피크 디자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디자인 제품들을 내놓는데 펀딩에서 200억씩 펀딩을 받고 80억, 70억 이런 식으로 170억 이런 식으로 펀딩을 받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펀딩 받은 것만 해도 수백억 받았고 매출만 해도 수천억이 됩니다. 얘네들 요번에 저희가 뉴욕에 촬영을 하러 가서 보니까 뉴욕 맨하탄 소 한복판에 자기네 매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은 아시겠지만 가로수길에 애플 매장 20년 선불로 낸 거 아시죠? 임대료.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10년, 20년 선불로 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억이면 1년에 12억이고 10년 치면 120억을 내고 20년 치면은 240억을 내야 매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돈을 내야 되는데 얘들이 얼마나 벌었길래 이제 그렇게 매장을 냈을까요?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의 총판들을 받으면서 매장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전 브랜드로 성공한 거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완전 브랜드로 성공한 거죠. 신뢰도를 얻은 거죠. 얘들이 제품이 나오면 첫날 하루 만에 그냥 바로 몇 시간 만에 막 10억씩 펀딩이 막 들어옵니다. 10억씩, 20억씩. 저번에 진행한 제품은 첫날, 둘째 날에서 거의 50억 펀딩이 들어왔는데 시작한 다음에 하루 이틀 만에 50억 펀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와, 그거 보면 정말 놀랍죠. 그래서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게 크라우드 펀딩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유튜버나 이제 댓글들이 아까 신뢰성 올리는데 영향을 주고 전시회 가는 것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마케팅,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서 마케팅은 여러 가지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사용되는 모든 마케팅에 대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용산역 바로 앞으로 이전을 해서 여기서 바로 저희 건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인데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무슨 마케팅 통해서 얼마의 펀딩을 받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가 43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잘하게 사실 한국 펀딩들은 커봐야 7억, 8억 해서 펀딩이 크게 안 됩니다. 근데 미국 펀딩들은 수십억씩, 50억씩, 70억씩 되는데 그렇게 들어온 애들도 무슨 광고를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왜냐하면 글로벌 마케팅을 저희는 하고 있는 회사를 미국 뉴욕 맨하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정말 다양한 매체 통해서 들어오는데 크게 보면은 일단 당연히 메타나 구글 광고 하겠죠. 근데 걔네는 효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애플에서 광고 차단 후로 광고 효율이 거의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좋은 광고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메타 광고나 구글 광고만 가지고는 로아스, ROI가 좋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만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 실구매자들, 실제 구매는 아까 보여드렸던 회원 있죠? 저희도 저희 회원들한테 뉴스레터를 보냅니다. 이 캠페인이 있는데 새로 런칭하는데 한번 와서 봐주고 응원해줘 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펀딩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회원을 보유한 카페나 동호회나 에이전시, 광고사들을 저희가 파트너로 보유하고 있어서 그들 중에서 누구는 효율이 좋고 누구는 효율이 안 좋고 이게 바뀝니다. 수시로.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효율 좋은 마케팅을 순위별로 해서 랭킹을 매겨서 보여드리고 그 랭킹별로 해서 원하는 걸 광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실구매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 이 광고 효율은 메타 광고나 구글 광고보다 2배 이상 훨씬 높습니다. 그게 훨씬 홍보 효과는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S라고 하죠. 그래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통해서 리뷰를 통해서 인플루언서 리뷰를 통해서 유튜버 리뷰를 통해서 하는 홍보 영향력 사실 매우 큽니다. 정말 큰데 얘네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희가 유튜버 섭외도 해보고 해서 많이 해봤는데 펀딩할 당시에 바로 그 펀딩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채널 타고 들어와서 구매가 일어나는 건 그렇게 크진 않고요. 단 그런 사람이 리뷰해줬다라는 걸 페이지에 넣으면 펀딩하는 베커들, 킥스타터나 인디고고에 있는 회원들이 봤었을 때 믿을 수 있네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뢰도가 올라가니까 펀딩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펀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펀딩할 확률을 높이니까
결국은 구매 전환이 많이 되게는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유튜브 채널 통해서 구매로 바로 연결되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뒤에 내가 나중에 나의 자사모를 만들었든지 아니면 뭐 투자사들이 연락이 온다든지 했었을 때 뒤에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 통해서 연락 오는 거, 그리고 매출로 연결되는 거, 투자로 연결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먼저 할지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시기적으로 그리고 비용 예산에 맞춰서 어느 걸 적절한 시기에 배치해서 어떤 광고를 할지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펀딩에 영향을 또 많이 끼치니까 그 부분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뒤에 있는 이제 여기 기타 제품 같은 경우 여기 요 유튜버가 리뷰해주고 있죠.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인데 영국 유튜버인데 저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유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튜버들 통해서 섭외를 하고 또 펀딩이나 투자를 들어오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했었을 때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틱톡은 사실 그냥 사람들이 재미로 보는 거기 때문에 홍보에 있어서 크게 영향은 못 끼치고요. 메타 광고나 구글 광고 같은 경우는 영향을 끼치긴 하죠. 인스타도 그렇고. 그래서 인스타도 메타 광고니까. 여러 번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실제로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마케팅에서 팔레토의 법칙 있죠. 그래서 80대 20의 법칙 해서 20%의 제품이 뭐 80%의 매출을 만든다. 우리 회사의 20%의 직원이 80%의 회사 매출을 만든다 라는 파레토의 법칙인데 사실 해보면서 보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어떤 회사들이 10개 제품을 도전하면 그 중에 2개가 성공하고 그 2개 성공한 걸로 이 회사는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성공하는 5개 중에 하나가 성공한다라고 봐야 되는 게 시장의 원리고 그것도 내가 정말 열심히 시장을 파악하고 분석한 다음에 열심히 했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 내가 도전한 거 지금 하고 있는 거로 해서 바로 성공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확률은 낮지만 그 확률이 무조건 80대 20의 법칙이 성립하냐? 그건 아닙니다. 80대 20의 법칙이 아니라 지금 하는 첫 번째 거로 해서도 바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성공하기 위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과 시장의 분석을 통해서 한 번에 성공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생각하시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롱테일 법칙이라는 게 있죠. 반대의 법칙이죠. 마케팅에서 팔레토의 법칙의 반대가 롱테일 법칙인데 아마존 원래 책을 팔았으니까 아마존 서적에서 베스트셀러가 내는 매출이 있는데 실제로 막 1년에 한두 개 팔리는 그런 정말 저 구석에 있는 그런 인기 없는 책들이 만들어내는 매출이 베스트셀러가 만드는 매출보다 더 많다 내지는 그에 상응한다라는 게 롱테일 법칙이죠. 그래서 롱테일 법칙은 실제로 서점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제한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진열할 수 있는 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인터넷이라는 시장이 생기면서 무한한 진열장이 생기게 되면서 롱테일 법칙이라는 게 생긴 거죠. 내 제품이, 내 시스템이, 내 기술이 계속 여러 개가 나가다 보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누군가는 그걸 보고 연락이 옵니다. 구매를 하든지 아무거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서 만족하는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갇힌 것들이 있다면 걔네들이 여러 개 있다 보면은 누군가는 그걸 보고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더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AI, 빅데이터 그러면서 지금 뭐 엔비디아 그러면서 메모리가 커지면서 빠른 연산이 되면서 오히려 더 롱테일 법칙 부분에 있어서 더 크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실패를 했어도 또 도전하고 하면서 계속 성공할 확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아진 거죠.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나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글로벌 브랜딩 부분인데 사실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거 하나를 통해서 끝났다가 아니라 이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걸 통해서 글로벌하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처음에 펀딩할 때는 그냥 펀딩해서 여기서 펀딩해서 얼마를 받자, 투자를 받자, 기부를 받자 이것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쭉 계속 해보면서 보니까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에서 5%고 그 외에 99에서 95%가 그 외에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브랜딩이 잘 된다면 그 뒤에 더 많은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매출이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 그게 이제 글로벌 브랜딩에 해당하는 건데,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이제 글로벌 브랜딩 할 때는 저희는 이제 이런 방향을 많이 소개를 드렸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릴레이 펀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킥스타터를 진행하고 끝난 후에 이제 인디고고를 진행하고 그다음 끝난 후에 그 같은 컨텐츠로 이제 일본의 마쿠아케나 뭐 캠프파이어 아니면 한국의 와디즈를 이제 진행한다. 이런 릴레이 펀딩을 통해서 매출을 더 많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사몰을 만들고 또 뭐 아마존에도 가고 뭐 쇼피파이도 가고 그다음에 유튜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거기서 매출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이제 유통사들, 바이어들, 방송국들 연락이 오고 투자자들 연락이 와서 브랜드가 커가고 매출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는 그 부분을 글로벌 브랜딩이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순서로 나갔을 때가 시간도 가장 적게 들고 비용도 가장 적게 들어갑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했었을 때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내가 한국에서 물건 몇 개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글로벌하게 브랜드로 커나갈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목표로 하고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시작은 미국의 킥스타터가 가장 좋죠. 아무래도 가장 큰 시장이고 그리고 여기서 성공했다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에 있는 다른 펀딩에서도 펀딩 자체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킥스타터에서 성공한 바로 그 제품, 미국 글로벌 뭐 10억 달성한 바로 그 제품 이러면서 와디즈 보면 그렇게 써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 뭐 2억 될 게 뭐 2억 5천, 3억 들어오고 이러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크라우드 펀딩에서 인정을 받은 제품이라는 걸 알면 사람들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콘텐츠 자체도 더 고급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사게 되죠.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킥스타터를 시작한 다음에 그 콘텐츠 그대로 해서 킥스타터만 펀딩할 때는 콘텐츠 제작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인디고고 할 때는 제작비가 무료 제로죠. 아예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디고고에 그대로 해서 똑같은 내용 그대로 올려서 인디고고에서 추가로 펀딩 받으면서 일본이나 한국의 크라우드 펀딩에서 또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고 또 자사몰도 만들고 아마존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고 사실 이쪽에 자사몰에서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유튜버, 인플루언서 협업해서 너희가 홍보해주면 판매되는 거에서 10% 줄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협업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자사몰로 들어오게 해서 수익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롱테일 법칙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킥스타터, 인디고고, 뭐 일본 마쿠아케, 한국 와디즈, 뭐 아마존, 자사몰,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여러 채널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보고 유통사나 바이어나 투자사들이 연락 오고 B2B나 B2G 계약까지도 이루어지죠. B2G 계약까지도 얘기된 제품들도 있거든요. 보면서 정말 크라우드 펀딩의 파워가 정말 세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피크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오프라인 진출한 거 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프라인 진출을 해도 되는 거고 이제 회사가 그럴 만큼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오프라인 진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엑시트 해도 되는 거고요. 방향성은 이제 글로벌 브랜딩, 브랜드를 만든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뒤에 갈지는 나중에 결정하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브랜드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성공 사례 예를 한번 보면은 이 제품은 이제 제스톱이라는 회사의 지로프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릴레이 펀딩을 통해서 그리고 후속 브랜딩을 통해서 10억 이상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바로 이 제품입니다. 운동하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이제 운동을 하는 제품인데 실질적으로 밧줄 없이 배틀로프를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이런 제품이 없었습니다. 최초였고 되게 실용적이죠. 소음도 없고 공간이 좁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배틀로프 제품 되게 지저분한데 깔끔하고 깨끗하고 고급스럽고 아까 말씀드린 걸 다 만족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구매를 한 거죠. 거의 20만 원 정도 되는 20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지만 사람들이 구매를 한 거죠. 난 이거 세계 최초로 갖고 싶다 라고 해서 펀딩을 했고 그래서
킥스타터 펀딩을 통해서 이제 펀딩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인디고고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일본의 마쿠아케를 이어서 릴레이 펀딩으로 또 한국의 와디즈를 통해서 또 와디즈 앵콜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뒤에 총판 계약들도 여러 개 됐고요. 그리고 사실 방송국에 이제 출연 제의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채널 애플 TV에 나가는 그 캠핑카 타고 이렇게 전국 돌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PD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사막에서 이렇게 여행 다니면 수풀에서 여행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운동하는 장면을 이제 요리도 해 먹고 뭐 잠자고 뭐 캠핑하고 뭐 이런 장면 하는데, 운동하는 장면도 한번 넣고 싶다면서 이거 협찬해 줄 수 있냐 무료로 해서,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야, 이렇게 정말 희한한 연락들도 오는구나. 그리고 이 제품은 미군 부대에서 우리랑 한번 계약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미군들이 여기저기 다니니까,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배틀로프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잖아요. 근데 사실 운동 짐 같은 데 가도 하나나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거 가지고 있으면 10개 가지고 있으면 10명이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운동 효과가 좋죠.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참신하고 실용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품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를 얻었으니까, 사람들 후기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실용성과 참신성과 신뢰성을 다 갖추니까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로 성공을 한 거죠. 이걸로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거의 후속 제품, 두 번째 제품을 개발했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좀 더 가벼운 걸 하고 싶다, 좀 더 초보자용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무게를 조절하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후기나 댓글들이 나왔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펀딩을 했습니다. 두 번째 펀딩을 한 제품이 이 제품이죠. 요건 초보자용입니다. 초보자용. 그래서 이 제품은 여기 스프링을 빼서, 여기를 빼서 갈아 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를 갈아 낄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초보자, 중급자, 상급자용으로. 그래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또 한 번 펀딩 진행했습니다. 펀딩 진행해서 또 여기서도 펀딩이 매출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도 몇 억 나오고, 또 최근에 또 릴레이 펀딩으로 일본에서 진행해서 또 1억 5천으로 또 끝났고, 펀딩을 해서 또 매출이, 이 제품도 뭐 10억 이상 매출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 제품은 이 제품류로 해서 지금 20억 이상 펀딩이, 수익이 수십억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브랜드로 커가고 있는데,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130개 체인을 가지고 있는 헬스장에서 우리랑 한번, 우리한테 공급하는 걸 한번 해볼래? 라면서 또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다 연락이 옵니다. 정말 많은 연락이 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브랜드로 성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이 제품은 이제 저 뒤에 보이는 기타 제품이죠. 그래서 모가비라는 회사의 기타 제품인데, 접을 수 있는 최초의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는 기타이면서, 그리고 또 녹음도 할 수 있고, 또 멀티 레코딩도 되고, 이제 그런 다양한 기능이 있는 기타인데, 사람들이 재밌어 했습니다. 그래서 킥스타터 진행하고, 끝난 다음에 인디고고, 그다음에 일본 마쿠아케하고 한국 와디즈도 진행하면서, 또 앵콜도 진행하고, 그리고 자사몰하고 아마존에서도 판매를 하고, 아마존 진행도 저희가 했었고, 자사몰에서도 수익 내고 해서 1년 동안 20억 이상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미 베스트바이에 입점했습니다. 뭐 일본, 미국, 동남아의 총판 계약도 여러 개 했고요. 실질적으로 브랜드로 성공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들어가서 매출을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유튜버들도 많이 협업해서 나갔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의 업그레이드 제품을 다시 지금 이제 가을에 런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질적으로 브랜드로 해서 성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펀딩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제품은 이제 킴블레이드 제품입니다. 한국에서 킥스타터 펀딩 횟수 그리고 펀딩 금액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총 43억 이상 펀딩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여기 자동차 와이퍼 제품이죠. 예, 자동차 와이퍼 제품인데 여기 날이 사각날로 돼서 일반 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잘 닦이고 내구성도 높고 덴저러스 존 위험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안 생기고, 그다음에 소음도 없는 무소음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5번 해마다 한 번씩 펀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진행했었고 그 전에도 했었고 해서 계속해서 해마다 저희가 펀딩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누적해서 펀딩 들어온 금액이 이제 43억이 넘습니다. 실제로 킴블레이드는 브랜드로 글로벌 브랜드로 완전 성공했고요. 지금 펀딩에서 들어온 수익도 있지만 실제로 모집된 회원, 여긴 거의 팬클럽 수준입니다.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펀딩하면 첫날 그냥 1억이 바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막 다 펀딩해서 들어오니까 내 팬클럽이 1억을 모아주게끔 첫날 그걸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4만 명 이상이 베커로서 모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개국 이상에 배송했고요. 그 다음에 총판 계약도 여러 나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와이퍼 브랜드하고 유통 계약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 굉장히 큰 와이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한 브랜드로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성장을 한 거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브랜드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매출은 지금 펀딩으로 나온 매출만 저거고 실제 매출은 더 크겠죠. 예. 이렇게 5회를 이렇게 다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펀딩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펀딩 금액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이 내용을 정부 사업에 내면 당연히 정부에서도 이 회사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죠. 성공할 회사니까. 그래서 계속 밀어줘야 되는 거죠. 정부 지원금 받기에도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 수출 바우처나 혁신 바우처 저희가 수행사로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들 낼 때에 이런 내용들을 내면은 많이 유리하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쭉 보시면 일단 신박한 제품, 정말 신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전부 다 그런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한 제품들류는 펀딩이 잘 됩니다. 투자도 잘 되고요. 다음에 키덜트 토이에서 어른들도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같은, 어른들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아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이런 식으로 회사 동료들과 그런 제품들도 인기가 좀 많이 있죠. 다음에 IoT 제품들도 인기가 많고요. 웨어러블 제품 인기 많고, 아이폰, 맥북 관련된 액세서리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아니면 시스템, 앱 이런 것들, 정말 아이폰, 애플 제품하고 연관시켜서 뭘 만들면 다 잘 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여행하고 관련된 것으로 전환을 하면,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 과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행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행하고 연관시키면 또 잘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홈트, 집에서 하는 운동 관련된 거, 운동 관련된 거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 관련된 거하고 연관시키는 것도 좋을 거고, 아웃도어, 캠핑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웃도어 관련된 분야 쪽도 내가 연관시킬 수 있다면, 연관시키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된 거, 바이크, 차량 관련된 것도 인기 많고,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도 사실 많이 떴었죠.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떴었고,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이 떴었고, 그 후에도 반려식물 관련된 건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그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 시장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 게임, 보드 게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스터마이징, 나만의 것, 나를 위한 것, 이런 것도 굉장히, 나한테 최적화된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내 귀에 딱 맞게 만들어주는 기마개, 이런 것도 대박 났었거든요. 이렇게 찍해서 찍어서 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기마개를 보내주는데, 미국 유럽 애들이 기마개를 많이 써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잘 됐었고요. 그다음에 올인원 제품 정말 잘 됩니다. 이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얘만 쓰면 다 해결된다. 이런 거 잘 되고, 그다음 맥주나 커피 관련된 거, 아니면 요즘 위스키나 와인 관련된 것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류를 파는 게 아니라 주류를 만드는, 아니면 주류랑 관련된 어떤 제품들, 따라 먹는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잘 되거든요. 요것도 하나 보여드리면 재밌어서, 요런 제품 있죠? 여기 위스키 잔입니다. 위스키 잔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냉장고 넣었다 빼면 오랜 시간 그런 냉각이 유지되게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렇게 컵을 넣어서 이제 위스키를 마시면은 요 모양새가 위스키의 알코올을 증발시키는데 최적화된 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놓고 먹으면 알코올도 적당히 좀 사라져주면서 시원함을 유지하면서 맛있는 위스키를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잔이다 하는 이제 그런 제품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또 주류 관련된 제품도 이제 인기가 좀 있는 편이었고요. 주방도구 관련된 것도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도구 관련된 것도 인기가 좀 있는 편이고, 레트로 감성 인기 많이 떴었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관련된 제품, 그다음에 재활용인데 커피박하고 관련된 제품도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활용 분야, 리사이클, 업사이클 뭐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인기가 있는데 이런 재활용인데 커피바. 그래서 커피 찌꺼기하고 버려진 플라스틱하고 같이 합쳐서 만든 그런 재활용 제품이 한때 붐이 굉장히 많이 일었었어요. 실제로 커피를 워낙 많이 마시니까 커피 먹고 버리는 그 플라스틱과 커피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를 합쳐서 만든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을 활용을 해서 만든 제품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이제 미국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커피밥 관련된 재활용 제품들이 트렌드였고요. 지금도 인기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 그다음에 어떤 기부나 어떤 앱과 시스템 같은 관련된 건데 이제 이런 것들과 연관된 것들일 때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좀 좋게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트렌드다라는 거 한번 이제 하나씩 예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 제품은 그냥 신박한 제품입니다. 버드버디라고 지금 영상에서도 보이지만 20억 이상 펀딩이 들어왔었고요. 그냥 스마트 새집입니다. 그래서 새가 오면은 이제 이렇게 앱으로 알림이 오고요. 앱으로 알림이 온 다음에 그 알림 보고 쫓아나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무슨 새인지 뭐 먹이를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뭔가 좀 재밌고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펀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박한 제품이었죠. 그다음에 프린트 브러쉬 이거는 미국에서 펀딩하고 이거 한국 와디즈에서도 하고 일본에서 하고 뭐 여기저기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프린팅할 수 있다라는 이제 휴대용 이제 칼라 프린터기 같은 개념인데 뭐 재밌다고 저렇게 바지에도 새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다고 해서 많이 샀습니다. 네. 그리고 피제 큐브 이 제품 같은 경우 이것도 놀라운데 640만 불 거의 한 90억 100억 가까이 되네요. 그죠? 그 정도 펀딩 들어왔고 이 제품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제품이거든요. 네, 이 제품이죠. 네, 이 제품인데 이거는 정말 별게 아니라 그냥 저게 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딸깍딸깍거리고 뭐 이렇게 누르면서 우리가 볼펜 딸깍딸깍거리듯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요만한 걸 포켓에 넣고 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정서 불안이 없어진다. 난 정서 불안이 있었는데 이거 하면서 손을 안 물어뜯게 됐다. 뭐 이러면서 이제 스토리를 구성을 해요. 어른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그런 제품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펀딩이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왔죠. 진짜 별관 이게 답니다. 뭐 PCB 회로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누르고 돌리고 이게 딸깍거리는 게 다인데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죠. 근데 이게 세계 최초의 제품이었고 지금 피제 큐브 네이버에 치시면 아마 수만 개 나올 겁니다. 다 짝퉁입니다. 그리고 얘는 오리지널이었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제품도 좀 펀딩이 잘 됐었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참신한 거 이런 게 굉장히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품도 메이크웨이라고 보시면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그냥 내가 마음대로 길을 만들어서 구슬을 가지고 노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는 이런 제품인데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면서 뭐 애들하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회사 동료들끼리 이렇게 가지고 노는 이런 제품인데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죠. 키덜트 토이죠. 어른들도 이제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다. 뭐 이런 제품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IoT 제품인데 호텔 고급 호텔 가면 뭐 알람 맞춰놓으면 커튼이 열려서 잠을 깨워주잖아요. 이제 그런 제품입니다. 내가 설정해 놓으면 앱으로 설정해 놓으면 그리고 얘를 달아 놓으면 얘가 커튼을 열어준다. 이런 고급 호텔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많이 있었죠. 그런 제품이었고요. IoT 제품으로 이런 노키라고 해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뭐 2번 두드리면 뭐 119로 전화가 가고 한 번 두드리면 아들한테 전화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런 아날로그와 디지털적인 감성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쓸 때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제품이었죠.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고 15억 이상 펀딩이 됐었죠. 이것도 IoT 제품인데 이건 코로나 때 이제 시력 재는 거 병원 안 가도 되니까 그리고 미국은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뭐 맹장 수술 한번 하면 8천만 원, 8천만 원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인기가 많았죠. 안경 맞추려면 안과 가야 되잖아요, 미국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웨어러블 제품, 요거는 스피커인데 진동이 나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에서 진동이 나서 우리 무슨
4D 뭐 극장 가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처럼 그런 재미를 주는 벨트형 진동 스피커 최초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30억 가까이 펀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도 인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웨어러블 제품들은 뭐 워낙 뭐 VR 관련된 건 워낙 많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애플 관련된 뭐 특별한 충전기나 뭐 거치나 뭐 이런 액세서리들 많이 됐고요. 이 모프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대박 났었는데 여기는 지금 들어온 게 110만 불이지만 이 외에 추가적인 수익이 어마어마하고 해서 얘네들은 뭐 몇백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는데 이 제품도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제품이죠. 네, 이 제품인데 그냥 이 제품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들고 다니다가 평소에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뭐 이제 필요할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거치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보시면 저 맥북 썼죠. 그래서 색깔도 디자인도 애플하고 어울리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뭔가 제품 만들더라도 애플 관련해서 만들면은 잘 된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뒤에 후속작으로 제품들 이런 것도 나왔고 그 뒤에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얘들은. 그래서 아예 브랜드가 됐습니다. 모프트라고. 그래서 제품들 좋습니다. 가격 좀 비쌉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삽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됐다라는 거는 가격이 비싸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아이디어로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고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애플 관련해서 연관해서 성장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행 관련된 제품들 정말 불패죠, 불패. 그래서 여행 관련된 제품인데 이 제품은 기능이 다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저렇게 이제 후드티인데 여행 갈 때 이거 하나만 갖고 가면 돼, 이런 컨셉인 거죠. 그래서 펀딩 들어온 금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억. 그래서 여기는 몇백억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안대도 나오고 목베개도 나오고 심지어 이렇게 볼펜도 나옵니다. 볼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폰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웃긴 게 맥주 포켓을, 미국 애들이 맥주 포켓을 많이 만드는데 그게 되게 웃긴데 맥주 포켓을, 콜라 포켓을 많이 만들어요. 이제 포켓에다 이제 그걸 넣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콜라 포켓도 있고 이 옷 하나만 있으면 여행 갈 때 좋다라는 이제 그런 컨셉인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새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이잖아요. 근데 내 브랜드를, 내 스타트업, 우리 회사 제품을 누가 사게끔 하려고 하려면 기존에 충성도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충성도가 있는 충성 고객들을 뺏어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예를 들면 뭐 나이키에서 나온 운동화, 우리 운동화 산다 그러면 나이키 가서 사고 뉴발란스에 가서 사고 그러는데 그냥 운동화를 내가 만들면 팔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너무 팔기가 힘든데 여행용 운동화라고 컨셉을 잡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옷인데 후드티, 뭐 그럼 팔기 힘들 텐데 여행용 후드티라고 해서 여행 갈 때 이거 갖고 가면 비행기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고 볼펜도 있고 이어폰도 있고 콜라도 꼽을 수 있고 뭐 여기 손장갑도 나와서 추울 때 뭐 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 가면 돼. 어떻게 보면 올인원 개념이면서도 여행과 관련된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행하고 연관시켜 버리면 기존에 나이키를 사는 사람도 이 브랜드를 살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어떤 뭐 고객이 되어 있는, 다른 브랜드의 고객이 되어 있는 분들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무엇인가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요소로 뭔가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행용 캐리어, 뭐 딱 보시면 충전도 할 수 있고 바퀴도 크고 딱 보면서 이미 느낌이 오죠. 그래서 여행에 특화된 그런 캐리어다, 뭐 이런 것도 펀딩을 거의 한 45억 정도 받았네요. 그다음에 오요짐, 요것도 홈트 제품, 집에서 운동하는 제품인데 운동용 제품들 펀딩 많이 되죠. 그래서 60억 가까이 펀딩 됐는데 지금 얘는 10가지 운동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자기네 페이지에 보면 100가지라고 또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집에서 이거 하나면 모든 운동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인 거죠. 그런 컨셉의 제품을 만든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맥북이 나오죠. 그래서 전부 다 애플 제품 관련해서 전부 다 좋아한다라는 거 보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좀 위퍼라는 제품이었는데 이것도 홈트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집에서 이렇게 다양한 스키, 카야킹,
뭐 페들링 같은 걸 다 할 수 있는 운동기구단데 이거 멀리서 보면 정신병자 같죠? 되게 멀리서 그냥 저 보면 줄 없는 거 보면 되게 웃긴데 이게 운동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이 재밌다, 이런 건 처음 본다 하니까 거의 50억 가까이 펀딩이 들어왔었죠.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 실용성, 쓸모가 있다. 그리고 진짜 이게 효과가 있겠네라는 신뢰성, 이런 걸 다 주니까 이제 이렇게 펀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골프 관련된 거, 이런 거 뭐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전거, 아웃도어 관련된 그런 제품들, 그런 것도 인기가 많이 있고요. 자전거, 바이크 관련된 이런 뭐 한때 많이 이런 류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전거랑 관련된 게 굉장히 좀 붐이 일고, 요번에 저희가 뉴욕에 촬영 갔다 오면서 느낀 건데 정말 시대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저번에 갔었을 때랑 이번에 갔었을 때랑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가는데 정말 크게 바뀌는 게, 정말 키오스크가 보급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갑자기 키오스크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비싸져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키오스크로 거의 다 바뀌었고요. 그래서 뭐 맥도날드 가도 무슨 카페 가도 키오스크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전통을 고수하는 데도 있지만, 그리고 전기 뭐 자전거, 그럼 뭐 킥보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스케이트보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래서 뭔가 이런 일렉트릭, 친환경, 아니면 키오스크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추세로 많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리고 가서 굉장히 야 이거 대박인데 하면서 내가 이거 사업 한번 해볼까 하면서 생각을 했었던 것 중에, 저도 이제 개발자로 많이 해봤었으니까 생각했던 것 중에, 뉴욕 맨하탄에 가면 쓰레기통이 이번에 새로 바뀌었는데 쓰레기통이 태양광이 돼 있어요. 태양광이 돼 있고 밑에 쓰레기통이 진짜 깨끗하게 돼서 거기에 그 뭐 시카고 뭐 팬텀 이런 식으로 해서 뮤지컬 광고들이 붙어 있고, 광고판이에요. 광고판. 쓰레기통이 광고판이고 분리수거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으로 해서 에너지 보급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좀 플라스틱 같은 게 압축을 시키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태양광도 되니까 좀 압축을 시키고 그래야 더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보니까 플라스틱 있는 데만 항상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 좀 압축시키는 것까지 기술 넣고 살균 소독까지 시키면서 태양광으로 하면서, 그리고 광고판을 밖에 붙인 쓰레기통 만들었다. 그럼 대박이지 않을까요? 지역 사회에서 아마 투자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마 곧 우리나라에서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더러운 쓰레기통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게 깨끗하니까 그 위에서 사람들이 얹어놓고 뭘 먹던지 거기 위에 자기 여자들이 백을 얹어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러운 쓰레기통이 아니라 깨끗한 공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런 식으로 사회의 변화도 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런 선진국 가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세상은 변하고 있다라는 거, 그 세상의 변화에 흐름에 순응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내 그런 제품 그리고 과제를 만들어 나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반려동물 관련된 제품들은 꾸준히 인기가 있고요. 그래서 장난감이든 이런 위치 추적이든, 그다음에 반려식물 관련된 이런 스마트 화분 같은 것도 인기가 많았고요. 이건 흙이 없는 화분, 요것도 완전 대박 났었죠. 요거 펀딩 들어오고 요거 인디고까지 들어와서 거의 100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여기 있죠. 예,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인데 화분인데 그냥 흙이 없이 여기다 물을 집어넣습니다. 물을 넣고 놔두면 여기에 나노홀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젖어서 스며듭니다. 저기 해봤는데 일주일에 요거 한 통이 거의 다, 일주일이면 한 통이 닿는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제품인데, 그래서 바깥에다 저렇게 씨를 발라 놓으면은 바깥에서 이렇게 식물이 자라나는 이제 그런 화분입니다. 근데 이런 화분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러고 펀딩이 100억이나 들어온 거죠. 정말 별거 아닌 이런 건데 100억이 펀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완전 대박이 났죠. 테라플랜터 제품도 재미있는 거였고, 최초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 지금은 짝퉁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랑 관련된 이제 스캐너나 3D 프린터 관련된 제품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제품류고요. 펀딩도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제품 가격도 비싸지만,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제품들 많이 나오고, 그다음 보드게임 관련된 거, 보드게임도 인기가 많지만 보드게임용 피규어도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보드게임 관련된 것들은 수십억, 수백억씩 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건 보드게임용 테이블이고 인기가 많았죠. 이것도 100억 이상 펀딩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나만의 것, 나한테 최적화된 걸 만들어주는 이런 제품류들, 이런 제품류들, 나만의 최적화된 제품류, 이런 것들 인기 많고, 그다음 올인원 제품, 이 제품도 굉장히 재밌죠. 아이스박스인데 여기 믹서기 있고 충전되고 펼치면 테이블 되고 안에 얼음도 보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도마도 될 수 있고, 뭐 다양한 기능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인원, 그리고 바퀴가 있어서 끌고 다닐 수 있고, 그냥 생각하면 요 캐리어 있으면 캠핑 가면 재밌겠네? 재밌겠죠. 그래서 이 제품 굉장히 인기 있었죠. 펀딩 들어온 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170억 정도 펀딩 들어왔는데, 그리고 여기는 끝난 후에 아마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굉장히 수백억 판매를 이룬 제품인데, 아이디어 하나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죠. 이 제품 같은 경우 올인원 제품의 대표적인 건데, 사실 조금 더 발전시키고 요즘 기술을 더 집어넣어서 만들면 이런 제품류는 아웃도어 관련된 거에 올인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제품이죠. 이런 제품 우리나라에서도 더 앞선 기술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패드 거치도 하고 뭐 충전되는 기능도 있겠지만, 여기 AI 스피커에서 AI 보이스로 답하는 것도 넣어주고, 뭐 얼음 제조기도 만들어주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재밌겠죠. 올인원 제품으로 이제 얘는 이제 케이블인데 마그네틱으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어느 길이든 이제 조절해 쓸 수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펀딩 들어온 게 한 25억 정도 들어왔죠. 이 제품도 여기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이죠. 이 제품입니다. 짝퉁도 많이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착착착 붙는 요 느낌 좋아하죠. 애플 감성들은 자석이니까. 그래서 이 제품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제품도 있고, 보시면 되게 재밌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병맥주를 여기다 넣으면은 거품 만들어서 이제 불어, 그 제품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주나 커피 관련돼서 만드는 거든 이런 액세서리 관련된 것들 인기가 많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커피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 맞춰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주방용 제품, 요거는 찻박스라고 아예 스마트 도마입니다. 도마에서 무게를 저렇게 바로 측정할 수 있고, 칼갈이도 되고, 도마가 확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좀 실용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뭔가 디지털 감성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25억씩 펀딩이 들어왔죠. 재밌죠. 제품이 저렇게 강력하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대나무 소재라서 친환경적이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방수도 된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타이머 기능도 들어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소독도 된다 이런 거 보여주고, 사고 싶겠죠. 이런 거 사고 싶다는 생각 들잖아요. 얼마 안 한다면 나도 사보고 싶어. 사서 여자친구한테, 어머니한테 선물해주면 좋아하시겠죠. 약간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거 쓰고 있는 거 보면 친구들이 이게 뭐야? 그럼 내가 세계 최초 펀딩한 제품인데 뭐 이런 제품이야. 그럼 신기하다. 그러면서 옆에서 재밌어 하겠죠. 그 재밌는 기분을 주면서 이 사람들은 뭔가 뿌듯해하는 약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를 최대한 많이 갖춘 제품들은 항상 펀딩에서 성공한다라는 거죠. 주방용 제품들 굉장히 성공 많이 하고, 미세네란 때는 여기는 펀딩을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펀딩에서 수백억을 벌써 받았고요.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런 레트로 감성 제품들도 한때 유행을 해서 많이 갔고요. 다음 재활용 제품, 이건 조립식 카약입니다. 카약인데 그냥 가다가 뭐 조립해서 내가 타고 싶은 데 있으면 펼쳐가지고 카약을 만들어서 그냥 내가 타고 놀면 된다라는 이런 개념인데 괜찮은 아이디어죠. 근데 이게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 해서 사람들이 기부를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26억, 27억 정도 펀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제품이었고요. 다음 재활용 제품, 얘는 재활용 그 안전벨트 버려진 거, 트럭의 방수포, 자전거 튜브 이런 것들만 가지고 만든 가방입니다. 그런 것들로만 전부 다 만들었다. 버려지는 걸로만 다 만들어서 재활용해서 만들었다 해서 사람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기부를 한 거죠. 모양새나 재질이나 이런 거 보면 재활용 제품이니까 뭔가 그런 느낌 나지만 오히려 그 감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재활용 제품을 쓰는 친환경적인 사람이야 라는 걸 더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걸 더 이 사람들은 더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성공한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커피박이죠. 그래서 3개의 커피 찌꺼기하고 10개의 폐 플라스틱 커피 보틀 가지고 만든 후드티. 이 후드티 하나를 사면은 나는 커피 찌꺼기 3줌하고 플라스틱 10개를 내가 입고 있는 거야가 되는 거니까 환경을 위해서 나는 좋은 일을 한다라는 걸 한 거죠. 이런 개념을 굉장히 좋아했죠. 커피박인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뭔가가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들어있죠. 지금 쭉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한 검색어를 넣으면 또 그와 관련된 제품들이 나옵니다. 걔네들을 보고 분석해서 다 뽑아놓고 특징들을 봐서 성공한 애들,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진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내가 직접 해도 좋고, 해서 펀딩을 받아도 좋고, 아니면 투자를 받아도 좋고, 아니면 펀딩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정말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의 과제를, 나의 제품을, 나의 프로젝트를 더 성공적으로, 한국에서도 성공이지만 글로벌하게도 성공할 수 있게 만들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땐 지금 이제 많이 다들 스타트업이시고 많이 새롭게 도전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저도 10년 더 이전에 저도 5번 이제 개발자로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자로서 이제 선배가 되겠죠.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행복했었고 또 슬프기도 했었고 성취욕도 느끼면서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기쁜 적도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한 적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봤었을 때 그 시절 돌아보면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행복했었던 것 같고, 힘들어도 날 도와준 친구, 아니면 뭐 정부 단체,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이런 군중들이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힘을 내서 끝까지 달리셨으면 좋겠고, 그런 데 있어서 이런 정부 지원 사업도 그렇고 크라우드 펀딩도 그렇고 활용을 잘 하셔서 자금 조달도 잘 하셔서 성공하는 길로 잘 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체력을 항상 갖추시고, 그다음에 최소한 한 명,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끝까지 응원해 줄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내가 힘을 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하고도 인간관계도 잘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좋은 아이디어는 이 세상에 정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최대한 자료를 얻으셔서 좋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만드시고 글로벌 브랜드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